자, 이제 287페이지 와보시면 사채 발행비하고 유효이자율이 있어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3년 만기 채권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원금 뭐 10만 원이다. 매년 말 5% 이자를 준다고 가정하면 매년 말 이렇게 5천 원씩 이렇게 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제 금융부채니까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가치 평가를 하는데 이 사용할 이자율을 시장이자율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시장이자율.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자 유효이자율이랑 같은 개념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여기선 그 특단의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 달라지는 얘기를 이렇게 달라지는 얘기를 자 시장이자율로 할인했을 때 금액이 A라고 뭐 예를 들어서 89,000원이라고 해보세요. 이게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거예요. 시장이자율로 할인했더니 이게 한 89,000원 정도 됐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그냥 아무거나 쓴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거래원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거래원가. 자,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거래원가가 발생해요. 그 어디를 보시냐면 287페이지에 첫 번째 줄 중간 부분 보시면 자 증권회사의 인수수수료, 사채권 인쇄비 이런 것들이 다 사채를 발행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라고요. 이런 거래원가가 발생하면 거래원가가 9,000원 발생했다고 해보세요. 9,000원 발생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면 돈을 빌리는 거니까 기업에 돈이 들어와요. 기업에 돈이 들어와요. 돈을 빌린 거니까 돈이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죠. 그런데 거래원가는 돈이 빠져나가요. 우리가 쓴 거니까 돈이 빠져나가죠. 자 그러면 내가 이 3년 만기 액면금액 10만 원짜리의 사채를 발행하면서 89,000원을 빌렸지만 거래원가로 9,000원이 나갔으니까 실제적으로 빌린 돈이 얼마예요? 8만 원이고 8만 원. 8만 원? 돈 빌린 돈이 8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시장이자율이랑 유효이자율이랑 같다 그랬는데 우리 유효이자율의 정의가 뭐였어요? 유효이자율이란 미래의 현금 흐름과 현재 가치의 금액을 현재 가치 평가한 금액을 같게 만들어주는 이자율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가치 평가의 최종 금액이 8만 원인데 10%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10%라고 해보세요. 10%로 하게 되면 89,000원이 나온대잖아요. 그러면 이 미래 현금 흐름과 이 지금 8만 원을 같게 못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10%가 저 시장이자율 10%라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는 이 시장이자율이 유효이자율이랑 달라지는 거예요. 거래원가가 없었다면 이 89,000원이나 저 미래현금흐름 원금 10만원하고 매년 말 지급하는 5,000원 저게 10%로 같아진다고요. 10% 할인하면. 그런데 거래원가가 이렇게 발생하면 이 금액이 달라지니까 10%로 할인하면 이 8만원을 구할 수가 없다고요. 그때는 시장이자율을 유효이자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유효이자율은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 평가 금액과 같게 만들어주는 이자율이니까 같게 못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시장이자율이. 이때는 유효이자율을 다시 계산하셔야겠다 그 말이에요. 다시? 자 그러면 물론 이제 다시 계산하라고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 자 이자율을 계산해 보세요 이러면 못 구해요. 그러면 그냥 3번 이러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시장 이자율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자율의 크기를 좀 이따 얘기해보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가치 평가 금액이 89,000원에서 이 거래원가를 차감한 만큼 감소했잖아요. 현재 가치 평가액이 감소했다고요. 현재 가치 평가액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자율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재가치평가액이랑 이자율은 서로 반비례의 관계를 갖는다고. 그러니까 유효이자율이 적어도 이 시장이자율인 10%보다는 커져야겠다 그 말이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낼 수 있어요? 자, 10%로 할인했다고 한다. 그런데 거래원가가 발생했다고 한다. 에?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의 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관계를 알면 이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문제에서 막 예를 들어서 자 거래원가가 발생했는데 시장이자율이 10%라고 한다. 자 그러면 거래원가가 발생하면 유효이자율은 8%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이자율이 낮아지면 현재가치 금액이 커질 거잖아요. 무조건 저 10%보다 이자율이 커져야 금액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287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그림 10-4를 보시면 자, 미래 현금 흐름이 그렇게 돼 있죠? 3년 말에 원금 10만 원을 갚아야 되고 매년 말 8% 이자를 그렇게 줘요. 그거를 시장 이자율인 10%로 할인을 해보니까 95024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채 발행비, 그러니까 거래원가죠. 거래원가가 2360 발생해서 실제로 돈이 들어온 금액은 92664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10%로 할인을 했을 때 현재 가치 평가 금액인 95024보다 그 낮아졌잖아요. 낮아졌다면 시장이자율이 올라간 것이다. 유효이자율이. 그래서 유효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높죠 지금? 이자율이 커져야 현재가치 평가 금액이 낮아져요. 서로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아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화살표를 보시면 그 중괄호 해놓고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을 묶어놓고 이렇게 박스로 돼 있잖아요. 사채 발행비가 없다면 일치할 것이다. 사채 발행비가 없다면 일치하지만 사채 발행비라는 거래원가가 발생하면 현재 가치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때는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 같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예제 4번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제 4번. 예제 4번도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세요. 자, 12월 말 결산법인인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1월 1일 만기 3년 액면금액 10만원 사채를 아까랑 똑같아요. 표시이자율 8%. 자, 매년 말에 지급하는데 자, 현가계수는 그렇고 연금 현가계수도 그렇고 자, 그랬는데 사채권 인쇄비 등으로 2360을 공제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미래 현금을 그려보면 3년 만기죠. 3년 만기. 자, X1년 말, X2년 말, 자, X 3년 말. 자, 만기에 10만 원을 이렇게 갚아요. 근데 매년 말 8%씩 이자를 주기로 했으니까 이제 8,000원씩 이자를 주면 되죠. 이렇게. 자, 얘를 현재 가치 평가한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로 할 거냐면 거기 문제에서 준 게 몇 퍼센트냐면 10%자. 10%. 얘가 시장 이자율이에요. 시장 이자율. 이렇게 평가를 해보니까 그 금액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그 계산하면 되죠?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10만원 곱하기 3기간 시장이자율 10%. 자, 단일 금액의 현가계수 곱하면 될 거고요. 자, 8,000원에 대해서는 자, 3기간 자, 10%. 자, 연금 현가계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94920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사채 발행비 2360이 발생했다고요. 사채 발행비. (2360) 이렇게. 자, 우리가 돈을 빌리면 돈이 들어와요. 자, 사채 발행비는 돈이 나가요.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빼줘야 된다고 이렇게. 자, 얘를 빼게 되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계산이 안 되네. 92560 이렇게 나오죠. 92560. 그러면 이 새로운 금액인 92560하고 이 미래 현금 흐름을 하고 같게 만들어주는 이자율을 찾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미래 현금 흐름과 현재 가치 평가 금액을 같게 만들어주는 이자율. 걔가 유효 이자율이라고. 유효 이자율.
현재가 이게 사채 발행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94920이라는 금액이 이 미래현금 흐름과 같아지려면 10%면 되니까 이 10%가 시장 이자율이면서 동시에 유효이자율이 되는데 사채 발행비가 발생하면 이 금액이 달라지니까 유효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지 않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이 낮아졌으니까 이 시장 이자율인 10%보다 그 유효이자율이 더 클 거 아니겠어요? 그 유효이자율 큰 게 문제에서 말하는 11%라는 거예요. 양가로 3번 자료에. 그러니까 이 미래연금 흐름을 11%로 할인하면 그러면 92560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사채 발행 금액을 계산하래요. 사채 발행 금액 얼마예요? 92560? 저거 발행하고 돈 저거 받았을 테니까 그게 발행 금액이 되는 것이고, 자, 삼각표를 작성해 보래요. 해 보시면 되죠. 삼각표를 작성해 보시면 되죠. 삼각표. 일자, 실질이자, 표시이자, 상가액, 장부금액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일자, 자, 실질이자, 표시이자, 자, 상가액, 그 다음에 여기 장부금액 이렇게 되겠죠. 자, 할인 발행한 거죠. 표시이자율은 8%인데 유효이자율이 11%니까 할인 발행한 거죠. 할인 발행. 자, X 1년 1월 1일 장부금액이 얼마냐면 저 92560이에요. 일단 X 1년 말이 되면 이자를 인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실질 이자를 구할 때 이자율을 곱하겠죠. 여기 장부금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할 때 10%를 곱하시면 안 돼요. 11% 곱하셔야 돼요. 11%를 곱하면 10182 이렇게 되죠. 10182. 표시이자는 매년 말 8,000원씩 주기로 했고 실질이자에서 표시이자를 빼게 되면 상가액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2182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자, 할인 발행이니까 저 2182라는 상가액을 장부금액에 더해야겠죠. 더하면 9474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상가액을 구할 때는 자,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거니까 요 2182에다가 자, 곱하기 1 플러스 유효이자율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2422 이렇게 나온대요. 2422. 얘가 2422죠. 자, 표시이자는 매년 말 8,000원씩 준다 그랬고, 자, 그러면 표시이자를 이렇게 두 개 더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10422 이렇게 두 개 빼면 얘가 나오는 거니까 두 개 더하면 얘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연도가 이게 장부금액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97164예요. 97164. 자, 이제 만기인 X 3년 말이 되면 이 금액이 저 원금 10만 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두 금액의 차이만큼 차금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2836이죠. 자, 매년 말 표시이자를 8,000원 준다 그랬고, 자, 그러면 이자가 10836이죠. 이렇게 삼각표를 작성하시면 되죠. 이렇게. 자, 물음 2번 보면 사채 발행일부터 사채 만기일까지 해야 될 회계 처리를 해보래요. 회계 처리 해보시면 되죠. 자, 회계 처리를 해보면 X 1년 1월 1일 날 자, 현금 받았어요. 현금 얼마 받았냐면 저 94920 받은 거죠. 일단 94920 받은 거예요. 그래 놓고 나는 3년 뒤에 얼마를 갚아야 되냐면 저 1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 10만 원. 그렇죠?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왜 차이가 발생하냐면 내가 할인 발행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개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 금액이 얼마냐면 합쳐놨네. 빼시면 되죠. 10만 원에서 자, 94920을 빼면 5080 이렇게 되는 5080. 자, X 1년 말이 되면 자, 이자를 인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자 비용 인식하면 되죠. 이자 비용. 이렇게 바로 가시면 안 돼요. 거래원가를 빼먹었잖아요. 거래원가 준 거 이제 거래원가. 사채 발행비 얼마예요? 2360. 얘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얘를 사채 장부금액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사채 장부금에서 조정하려면 이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아니,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사채 10만 원. 자, 할인. 이걸 거래원가를 인식하기 전에 5080. 그런데 우리가 저 거래원가까지 다 포함해서 거래원가를 고려해서 발행 금액을 계산했잖아요. 92560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5080만 빼게 되면 92560이 나오는 게 아니라 94920이 나오잖아요. 이걸 더 빼줘야 되잖아요. 사채를 더 줄여줘야 되잖아요. 사채를 더 줄이려면 사채의 차감 계정인 할인 계정을 더 늘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한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자, 해설에 있는 회계 처리는 이 두 회계 처리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현금, 여기 현금이니까 얘를 그냥 쫙 없애고, 얘 없애고 얘를 그냥 바로 저 92560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얘도 합쳐서 합치면 얼마예요? 그러면 7440 이렇게 되죠. 7440 이렇게 되죠. 이렇게 회계 처리 해놓은 거예요. 해답에.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x 1년 말이 되면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자를. 자, 이자 비용 인식하시면 되죠. 이자 비용은 이렇게 인식한다 그랬어요. 자, 장부 금액인 92560에다가 자, 시장 이자율을 곱하면 안 돼요. 우리는 92560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이 92560하고 이 미래 현금 흐름을 같게 만들어주는 유효이자율 11%를 적용하셔야 된다고. 11%.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10182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자, 근데 내가 약속한 현금은 매년 말 얼마였냐면 8,000원이었잖아요. 8,000원. 차이가 나죠? 2182만큼 걔가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X2년 말, X3년 말 똑같이 하시면 되죠. X3년 말에 잊지 말고 원금 상환하는 회계 처리까지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게. 요게 이제 사채 발행비가 있는 경우죠. 사채 발행비가 있는 경우. 사채 발행비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 달라진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을 꼭 하셔야 되죠. 꼭.